자, 공통과목 4점짜리만 해설을 좀 해볼게요. 9번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자, 9번 보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점화식을 제시했습니다. 그쵸? 자, 점화식을 제시했어. 근데 이 점화식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열해보면서 뭐를 파악한다? 규칙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일단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규칙성. 자, 규칙성.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또 여러분 챙겨가야 되는 게 지금 두 개 항 사이의 합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또 동시에 봐야 되는 거 두 개씩 끊어볼 수 있지 않을까? 두 개씩 끊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쁘지 않겠죠. 그지? 요건 우리가 모놀로그에서 많이 연습을 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나열해 볼 건데 근데 좀 독특해, 이 문제가. 왜 독특하냐면 점화식은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점화식은 주고 있는데 하나의 항을 지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지, 그지? 그럼 하나의 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안 구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과감하게 미지수 잡으면은 결정되거나 아니면 미지수가 결정되지 않고도 풀릴 수 있다. 요렇게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미지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어찌됐건 규칙성을 위해서 일단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n은 1일 때 그럼 a1 더하기 a2 이게 얼마? 2. n이 2일 때는 a2 더하기 a3 얘가 얼마? 4. 그 다음에 3개까지는 해야 돼. n은 3일 때는 a3 더하기 a4가 얼마? 6이다. 일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 사이 관계를 한번 먼저 본다고 치면 사실은 여기서 a1 더하기 2가 a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 그지? 왜 그러냐면 너랑 너는 지금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값이 지금 2 차이 난다는 거는 이거랑 이게 두 개 차이 난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뽑아낼 수 있어. 어렵지 않은 이야기 같아.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를 본다고 치면은 또 A2에서 2를 더하면 뭐가 된다? A4가 된다. 이런 관계를 일단 만족할 수 있겠지. 그지?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나열을 해본다고 치면, 자, 내가 지금 얘를 모르지. 그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A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야?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A1이랑 A2를 더해서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굳이 미지수 B라고 잡지 말고 2-A 이렇게 잡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또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럼 4-A 이렇게 잡힐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됐어. A1은 뭐라고 쓰면 돼? A라고 쓰면 돼. 근데 A22를 구해야 돼. A22. 그럼 A22는 일단 이 파란색 계열이겠지. 그지? 파란색 계열. 그러면은 지금 2일 때는 2 빼기 A고 4일 때는 4 빼기 A일 테니까 21일 때는 22 빼기 A일 거고, 자, 요거 두 개를 탁 더해달라 했으니까 미지수 결정이 안 되고 정답이 22다. 이렇게 일단 도출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 해설해 봅시다. 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자, 요 개념 설명 잠깐만 해주면, 자, 확대. 자, 절대값 함수.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절대값 fx 얘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첫 번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면 fx equal 0이 되는 거, 요 지점이 속함수를 그러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fx랑 그 다음에 y는 0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니까 fx랑, 그죠? 함수랑 축 사이 관계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 함수랑 축 사이 관계에서 교점을 가질 수도 있고 접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점은 접점이 아닌 교점을 이야기한다고 좀 합의를 봅시다. 그럼 만약에 교점이라고 치면은 얘는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접점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그지?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자, 일단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래. 자, 그럼 잠깐 3보다 작은 실수 a라 그랬으니까 요 말 보면서 일단은 한국말을 수식으로 바꿔주는 작업. a는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는 거는 a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치?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 gx가 gx 등장했으니까 좀 따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gx는 절대값 x-a에다가
2차 함수 fx를 곱해 놓은 거니까 좀 따질 거 따져보자. 얘가 1차야. 그럼 얘가 2차야. 그지? 그러면은 이 속함수 전체는 몇 차 함수가 될까? 얘는 3차 함수가 되겠지. 그지? 3차 함수. 편의상 얘를 제가 h라고 불러줄게. 자, 그럼 어쨌든 이 h라는 거는 이미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 x-a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 그런데 x-a에서는 미분 가능하면은 미분 가능해야 되지, 그지? 왜냐면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혹자는 x-a 이게 x-3이면 되잖아요. 즉 a가 3이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요 조건을 놓치면 안 되죠. a는 3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무조건 fx는 누구의 인수를 한 개 더 가져줘야 돼? x-a 인수를 가져줘야 돼, 그지? 그래야지만은 이 h가 x-a에서 접하는 인수, 그러니까 인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니까 접할 수 있겠지. 그러면 반대로 x-3에서는 인수를 딱 하나 가져가지고 교점을 가져줘야 돼. 그래서 x-3도 f가 포함해주고 있어야 h가 전체적으로 x-a 인수는 2개, fx에서 x-3 인수는 1개 이렇게 가져서 x-a에서는 인수 2개, 그 다음에 x-3에서는 인수 1개로서 각각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잘 왔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 당연히 와야 되는 거야. 완전 기본적인 거. 자, 그럼 여기에서 gx의 극대값이 30이래요. 그지? 극대값 30이래. 자, 그럼 일단 내가 g의 그림을 좀 그리기 전에 h의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볼게. 자, h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갑자기 튀어나왔죠? 좀 가지고 있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기 곱힐 거예요. 그죠? 곱힐 거고, 자, 그 다음에 좀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a, 그죠? 여기가 뭐가 돼요?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는 h 그래프 맞죠, 그지? 근데 내가 그려야 되는 건 g잖아. 그럼 얘를 접어 올려주면 되겠죠, 그지? 접어 올리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무슨 금방 그려봅시다. 그럼 요렇게 일단은 접어 올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또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현재 G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G 그래프의 극대값이 30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극대값, 자, 요렇게 일치하겠지, 그지? 여기서의 G에서의 극대와 H에서의 극소는 어쨌든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야기하듯이 32라면 이렇게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G를 보는 것보다는 이 H를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럼 H를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H의 극소는요, 극대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0이야. 극소값은. 극소값은 마이너스 32예요. 극대값이 0, 극소값이 마이너스 32라는 거는 극대와 극소 차이, 즉, 이 세로 간격이 얼마다? 30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세로 간격을 알면은 뭐를 구할 수 있죠? 가로 간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공식으로 알고 있어, 그지? 그럼 그 공식 쓰면 되겠죠, 그지?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가로 간격을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냐면, 자, 비율 관계야. 여기서 여러분들 1대 1, 요 관계 알고 있지, 그지? 그럼 요 한 칸이 얼마인지 일단 계산을 하면, 한 칸은 3 빼기 a를 3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럼 실제로 이 두 칸짜리는 이거 2배 해주면 되니까 3에 6 빼기 2a들에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극대의 위치와 극소의 위치에 가로 간격이 지금 얼마다? 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공식 쓰자. 자, 일단은 2분의 1에다가 두 칸 간격 3분의 6-2a의 몇 승? 3승 이게 되는 거죠, 그지? 요게 얼마다? 32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2를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 3분의 6-2a의 3승이 64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그러면은 요 안의 값이 얼마다? 4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이게 4라는 거는 a 값이 얼마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쭉쭉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fx는 완전히 결정이 되지, 그지? fx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f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입해주면은 7이다.
정답이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1번 체크해주면 된다. 자, 잘 기억해주고 일단은 10번에 딱 적합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습해둡시다. 자, 11번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완전 처리가 깔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아쉽긴 한데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별표 2개 정도 쳐놓고 자,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볼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됐대요. 그러면 0부터 2파이네. 근데 둘 다 양쪽이 채워져 있으니까 실제로 얘는 한 주기보다는 한 점 더 나간 한 주기 플러스 정도다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어요. 정의된 함수 fx는 자, 어떻게 정의되는지 볼게. 구간에 따라서 정의가 됐는데 이 구간이 지금 어디서 끊기는지를 일단은 안 알려주고 있어. 그지? 왜냐면 미지수 k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조금 난감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얘는 fx야.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잘 솎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 그냥 상수에 불과해요. 그지? 왜냐면은 사인에다가 실제로 내가 얘라는 것을 대입한 거니까 얘는 상수라는 거야. 상수. 그럼 얘를 그냥 2k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지? 그럼 2k 빼기 뭐에 불과할까? sin x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k라고 쓰면 안 되겠다. k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k 말고 뭐라고 쓸까? 2a라고 쓸게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일단 빼기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어쨌든 얘도 위에도 사인 함수 밑에도 사인 함수인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가 얘잖아. 그지? 얘를 경계로 지금 함수가 갈아타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건 뭐야? 과연 이 지점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이게 궁금해야 되지. 그지? 그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 볼게. 사인 6분의 k 파이가 위에 거에 대입한 거 밑에 거에 대입해도 사인 6분의 k파이 나오죠. 그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일 거다?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지점에서 탁 같이 만나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뽑아내고 출발하는 거죠. 그지?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면 fx랑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수 a예요. 그지? 상수 a. 얘는 상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곡선과 직선의 관계니까 뭐부터 봐야 된다? 접할 때를 경계로서 살펴보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물어보면 잘 대답할 건데 실전에서 이렇게 안 푸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됐지? 자, 그럼 이게 교점 개수야. 근데 얘들아, 방정식의 교점 개수 이거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 실근 개수, 교점 개수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로 해결한다. 그래프로 해결한다. 그지? 얘도 그래프로 해결해야 돼.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치면은 너무 힘든 거지. 자, 그럼 일단 제가 직사각형 8칸을 좀 그려서 사인 함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리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사인 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함수가 나뉘는 경계를 함부로 잡을 수 없잖아. 그지? 함부로 잡을 수 없지만 당연히 특수한 경계부터 잡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데를 딱 경계로 잡고 함수를 갈아 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이한 지점에서 갈아 끼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는 K값이 얼마일 때예요? K값이 3일 때가 되겠지.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여기가 6분의 K파이라고 잡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 잘 알잖아. 그지? 그래서 K값은 3일 때를 먼저 경계로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요 함수 표현 있지? 요거를 좀 갖고 와가지고 여기 좀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자, 어떻게 나뉘었냐면 sin x 그 다음에 여기는 2a 빼기 sin x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 와, 근데 이거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다. sin x랑 2a 마이너스 sin x 이거 보면서 두 함수 사이에 관계를 눈치챘다고 치면은 넌 굉장히 잘 배운 거야. 두 개를 일단 더해볼래? 그럼 뭐가 남아? 2a만 남지. 근데 2a가 남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남는다? 상수만 남는다는 게 중요해. 내가 늘 이야기하겠지만은 두 개를 더했는데 상수가 남는다? 그럼 얘는 반드시 뭐랑 관련이 있을 거다?
대칭성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실제로 y는 a에 대한 대칭 관계다. 요거를 일단 뽑아내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이건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지?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시험장에서 발견을 못했다고 치면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어쨌든 이 a라는 라인이 어쨌든 대칭의 기준선이 된다 이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a라는 라인을 그어볼게. 이게 지금 뭐가 돼요? y는 a가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얘가 y는 a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내가 따라가 준다고 치면 이 라인을 경계로 이전까지는 계속 얘를 잘 따라오다가 지금부터는 대칭시켜서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조금 따라가 준다고 치면 이렇게 가다가요, 그치? 여기서부터 갑자기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올 거다라고 일단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뭐 그림 지금 발로 그려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두껍게 그려준다고 치면 이렇게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와야 된다.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그림이 현재 F의 그림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 그림을 기준으로 내가 뭐를 그어보는 거야? 다시 A를 그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F랑 지금 A 교점 개수 몇 개예요? 한 개지, 그지? 그럼 K가 3일 때 A3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얘를 먼저 파악한 게 얘가 뭐가 될 거니까? 당연히 경계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요 그림을 경계로 살짝만 더 이 파란색 라인, 그러니까 요 경계를 이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즉 K가 1일 때 2일 때를 관찰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밀어준다고 치면 이렇게 딱 잘릴 거야. 그럼 실제로 내가 다시 하이라이트를 쳐준다고 치면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죠? 지금부터 바로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라인을 좀 그어주면 이 라인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그럼 내려온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대칭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던 거 마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그림이 너무 발로 그렸지만 어쨌든 교점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다시 2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2개다. 내가 방금 그림 그려준 거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갈 거라고, 그지? 그러면은 이 y는 a라는 라인이랑 실제로 이 f는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두 개에서 만나겠지, 그지? 그러면 요 그림을 좀 지우고, 어쨌든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경계들, 요 k 값이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 다 몇 개가 될까?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봐도 여러분들 똑같은 결론이라는 거 얻을 수 있거든. 이쪽으로 옮겨봐.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따라가시다가, 그지? 이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니까 여기서 대칭을 시킨다 이거야, 그지? 그럼 잘 따라오다가 대칭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또 그럼 역시나 몇 개에서 만날까? 2개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 또 센스 있게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될까? 이쪽으로 가는 것도 또 몇 개일까? 2개다 이거야. 그럼 끝났네. 내가 K 값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를 봐야 되는데 경계를 먼저 체크했던 게 어디야? 3일 때잖아, 그치? 이때는 몇 개였어? 1개였어. 근데 이 경계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다 몇 개였어? 2개였다 이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다 더해준다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4, 8 가운데 1, 정답은 9다. 그래서 정답은요 9, 4번 체크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경계를 먼저 관찰하고 그 좌우를 살핀다. 요 관점은 역시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챙겨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대칭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뽑아 먹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11번 문제는 해설 마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4번 문제도 별표를 2개 정도 칩시다. 자, 요즘에는 요런 스타일 문제가 안 나온 지 좀 꽤 됐는데 좀 잘 기억을 합시다. 자, 요거는 네가 직접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서 집어넣어서 계산해달라 이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묻고 싶긴 한데
그냥 내면 너무 밋밋하니까 식 자체를 네가 스스로 세워서 극한을 처리해봐라, 요런 이야기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넓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런데 이 넓이의 극한이 넓이의 비율을 지금 극한으로 묻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테마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수학에서 비율을 묻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해놨지. 자, 수학에서 비율을 묻는 이유는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밑에가 뭐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야, 위에가 세모 곱하기 네모야. 그래서 네모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없으면 사실 비율을 묻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딱 센스적으로 가져져야 되는 게 뭐냐면 TT, 그러니까 요 함수랑 ST, 이게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공통 부분에 있어서 사라지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요거를 일단 캐치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세우러 가봅시다. 자, 일단은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떼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의 점이 이렇게 존재하지. 요 점은 일단 뭐래요? P래요. 그치? 근데 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어? 2개 긋지? 그럼 그거 볼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여기 긋잖아, 그지? 그러면 접점 각각을 뭐라고 하는데, 너를 B, 그리고 너를 A,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여기 원점도 존재하잖아. O다, 이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 이쪽 넓이 하나를 일단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쪽, 이쪽 넓이를 또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느껴야 돼. 얘는 원 밖의 점이야. 원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요, 그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세부리라고 이야기는 기억나나? 세부리를 만들어줘야 돼. 지금 얘가 세 대가리라고 치면은 얘가 불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세불이 지금 입을 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입이 굳게 닫혀 있어, 그지? 그럼 입을 연결해줘. 이렇게. 이거 연결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연결을 해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표현을 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또 표시해야 되는 거. 지금 접선까지 도달한 거니까 직각. 너도 직각. 그 다음에 요거 길이 얼마예요? 2고 2다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P라는 점을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뭐라고 제시했냐면 이렇게 제시했어. 그지? T, T제곱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네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OP 길이를 구하지 말고 OP 제곱을 구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 피타고라스만 잘 써주면 되잖아. 그지? 피타고라스 잘 써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m을 감안해서 피타고라스 좀 써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T제곱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T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이 파란색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뭐 쓰면 될까?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지, 그지? 왜냐면 지금 현재 직각삼각형이 너무 잘 나와 있는 상태야. 요렇게. 맞나? 여기서 내가 이미 이 길이 방금 구했고, 이 길이는 2라고 알고 있죠. 그지? 그럼 요거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좀 구하자. 그럼 내가 요 길이로 쓸게요. 요 길이 쓰면 어떻게 돼? 뭐 요 길이의 제곱이겠지? 제곱한 상태를 쓰는 거야. 제곱한 상태를 쓰시면은 T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에다가 4를 뺀 12가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요 길이가 돼. 그러면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 둘 다 일단은 파악한 게 되겠지. 그럼 내가 무슨 각만 알면 돼? 이 각만 알면 되죠. 그러면은 길이 사인으로 뭐 해주면 돼?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뭐 요 색깔을 좀 쓸까요? 이쪽을 내가 세타라고 잡았다. 그럼 여러분들 이쪽을 뭐라 쓸 수 있어야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지금 직각삼각형 몇 개가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있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 길이가 지름이 되도록 하는 뭐가 존재할까? 이런 원이 또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각합이 얼마야? 파이지, 그지?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아하, 그러면 봐봐. 내가 먼저 이 S 세타를 먼저 쓴다고 치면 두껍다. S 세타를 먼저 쓴다고 치면 2분의 1에다가 그지? 길이니까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T 세타를 쓴다고 치면 2분의 1에 자 길이 저 알고 있는 거 있지. 근데 얘는 제곱하는 거니까 얘 한 번만 써주면 된다, 그지? T 제곱 마이너스 T 4제곱이죠. T 4제곱 마이너스 7 T 제곱 더하기 12다, 그지? 그 다음에 각은 얼마야? 사인 세타야.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그지? 아하, 그래서 봐봐, 구하는 거 볼까? S 세타랑 T 세타에서 뭐가 날라가? 얘랑 얘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없으면 비율을 물어 안 물어? 안 묻는다고. 수학적으로 그렇게 의미 없는 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계산을 좀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한 겁니다. 요 마지막 계산 처리는 제가 스스로 안 할게요. 여러분 직접 넣어가지고 연산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잘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은 4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산은 좀 대입해서 스스로 하세요. 그죠? 지금 여기 대입해보시면은 0분의 0꼴 나올 거니까 인수분해가 기본.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 비교 후 개수 비교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개수비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여러분들 1, 그리고 뒤에 거는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5 정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1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역함수 존재 조건, 요거를 출제한 것 같은데,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은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도 만족하시면서 동시에 공력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 근데 사실 공력과 치역이 같다, 이거는 수학하에서는 많이 따져줘야 되는 정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하고 있다고 치면 이거를 잘 점검을 하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요,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양자택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일단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 즉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축에 닿으면 될까 안 될까? 되긴 되죠. 그치? 축이랑 닿으면 되는데 두 개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볼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은 원함수가 어떻게 돼? 쭉 하다가 여기서 미분계수 0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나게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감이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자, 그럼 어쨌든 그런 상태로 일단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럼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일단 빨리 이 gx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해줘야 돼. 얘 뭐를 구해줘야 될까? 도함수를 구해줘야 돼. 그럼 도함수를 구합시다. 그럼 g'x를 구해주시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에 대한 판별식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을 쓰면 반판별식 쓰면 되는 거 맞죠? a제곱 마이너스 3b고 축이랑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쨌든 두 개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으면서 같은 거는 허용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기억까지는 여러분 참이라는 거 순식간에 파악이 될 겁니다. 그쵸? 됐지?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은 파악이 됐어요. 근데 나도 조건을 좀 써주면 3b a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EFX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줬네. 근데 뭐 저거를 해석을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쟤를 식으로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나 쓰자. EFX는 자, gx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그지? 그럼 gx식을 쓸 건데 잘 생각해봐. 지금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빼는 거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홀수들의 부호만 다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럼 짝수들은 유지되는 거 맞지? 얘랑 얘는 유지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빼면 어떻게 될까? 사라질 거야. 아, 그 말은 즉슨 그냥 짝수인 것들만 다 지워달라, 이런 이야기랑 똑같겠지, 그지? 그러면은 짝수인 거 다 지워주고 홀수인 것만 다 두 개씩 더해주면 2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bx 나올 테니까, 따라서 fx는 뭐가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bx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실제로 저 빈칸이 아니라 저 박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뭐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단순히 일단은 전개식으로 식을 잡아줬으니까 써볼 수 있다 정도로 일단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fx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니은 조건을 일단은 살펴볼게요. f'x equal 0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f'x를 한번 구해볼까? f'x는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기역과 니은의 연계성을 따져주면 a제곱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지. 그렇다는 것은 b도 0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얘가 무조건 0이거나 아니면은 양수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도함수를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f'이 접하거나 아니면은 떠있다 이거잖아, 그지? 그지? 다시 그림을 좀 그려주면 접하거나 떠있다 이거야, f'이. 그러면은 이 f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f는 증가함수야. 근데 증가함수라는 것을 일단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증가함수고, 어쨌든 다시 뭐 본론으로 돌아와서 f' equal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잖아. 지금 얘가 f'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나요? 최대 기껏 해봐야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한 개까지 가질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이 선지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도 틀려요. 왜? 안 갖는 경우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어쨌든 완벽한 오답이다, 그치? 니은 일단 땡 탈락이야. 그럼 디귿만 보자. 실근을 가지면 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중에서 몇 번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1번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지. 실근을 가지는 거는 지금 1번밖에 없으니까. 그럼 1번 상태에서 G'이 1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얘들아, 1번 개형이라고 치면은 B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왜? 이 B의 의미는 Y축 평행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Y축 평행이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럼 B 값이 0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B 값이 0이면 우리가 아까 기억에서 얻었던 요 부등식 있지? 여기 집어넣어주면 A제곱이 0 이하다 되는데, 근데 어떤 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며. 아, 그러면은 A도 뭐일 수밖에 없을까? 정확히 딱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A도 0이고 B도 0인 거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GX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GX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GX 결정하지 말고 G'X 바로 결정해버리자. G'X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3X 제곱이 돼버리지. 따라서 G'1은 얼마가 돼?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니까 디귿도 틀렸죠, 그지? 독특하게 기억이 정답이 됩니다, 그쵸? 사실 문제가 잘 만들어진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지? 완전 일단은 의미도 없고 감흥도 없고 좀 그렇네, 그지? 어쨌든 뭐 요거는 여러분 크게 복습할 필요가 딱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맞출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5번 문제 해설할게요. 자, 일단 문제 출제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발문을 조금 잘못 쓰면서 문제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답이 3분의 20인데 선지 없습니다. 그런데 출제가 5번을 의도로 출제한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출제자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헷갈려서 얘를 정답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왜 3분의 22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뭐 내가 오류라고 했다니 하면서 뭐 학교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제된 사고로 이게 오류가 된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구나,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 들뜨고 뭐 오류다 뭐다 뭐 10월 모에서 오류 났다, 거기에 들뜨면 안 된다는 거야. 차분하게, 알겠지? 자, 해설해볼게.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일단은 지금 4라고 돼 있어요. 그지? 왜 4라고 줬을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F0, F'0, 0. 그거 다 같대, 그지? 0으로 같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면 바보지, 그지? 얘는 X는 0에서 축에 접한다 이거야. 맞아? 그럼 3차 함수가 축에 접한대, 그지? 그러면 잠깐 내가 개형을 좀 갖고 올게.
갖고 오면, 자, 여기서 3차 함수가 축에 접한대.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지? 좀 크기 조정을 좀 합시다.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축이 어떻게 꼽힐 수도 있어. 이렇게 꼽힐 수도 있어요. 그죠? 축이. 두 번째는 어떻게 꼽혀도 돼? 이렇게 꼽혀도 돼. 그럼 축이 어떻게 꼽히는지 일단은 경우는 두 가지야. 접하는 상태는 두 가지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둘 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가 0이어야 돼. 두 번째는 여기가 0이어야 돼. 그치? 어쨌든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gx를 어떻게 정의했냐? 자, gx 보니까 이런 녀석이 등장하네? 얘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만 얘는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많이 드렸어. 그지?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름이 없으면 이름부터 불러주라 했잖아? 그럼 얘를 hx라고 이름을 불러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gx를 좀 새롭게 한번 써보자. 그럼 gx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개는 hx 더하기 5. 그 다음에 한 개는 절대값 hx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뭐 구간은 C를 경계로 나뉜다. 구간이 지금 안 정해져 있네요. 어디를 경계로 함수가 갈아타지는지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이 hx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 그지? 그럼 해볼까? 여기 해봅시다. 자, hx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처리를 해줘야 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대입이야. 두 번째가 뭐야? 미분이야. 그럼 대입을 먼저 해본다고 치면 대입을 하면 h0은 0이야. 그지? 왜냐면은 구간 양끝이 같아지는 숫자를 대입하면은 0이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h'x가 뭐다? fx다. 아, 그러면 아까 내가 축에 접한다 했더니 fx가 뭐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도함수의 역할을 수행할 거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hx 내가 그래프 그려놓은 거 여기 있지? 아니, h가 아니라 f야. 그러면 얘가 도함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얘는 사실은 h'이었어. 사실은 얘는 h'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부호가 마에서 플러스야. 그럼 개형을 좀 그려볼게요. 3차 함수, 도함수가 접할 때는 4차 함수는 무슨 개형이 그려진다고 알고 있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그지? 뭐예요? 당연히 일단 아프리카 개형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개형을 조금 갖고 올게요. 갖고 오면,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무슨 기형이 나와야 되냐면 이 기형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 기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림이 너무 사이즈가 크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단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요거 뭐 똑같이 내려준다고 치면 내리고 갖고 오자. 일단 내려주면 이렇게 일단 쭉쭉쭉 내려올 것이고 얘도 이쪽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그래프를 좀 같이 그려주면 대략 요런 일단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일단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h형은 0이야. 그지? 그럼 얘는 뭐를 결정해줘? x축 결정해주지. 그럼 x축을 좀 그려주면, 자, 잘 봐. 여기서 0이에요. 그지?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x축 곱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0이에요. 그럼 x축은 역시나 여기에서 곱히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결정을 일단 각각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게 맞는 개형인지 이게 맞는 개형인지는 몰라. 그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좀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 계속 보시면 지금 g가 실수전제표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속이다가 되니까 연속이 되도록이야. 근데 어찌됐건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 함수를 갈아타야 되는지조차 결정이 안 돼 있어.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 기억해야지. 연속의 기하적 정의야. 자,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두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 그렇다고 치면 이 구간은 어디에 잡혀야 돼? 당연히 교점에서 설정이 돼야만 한다. 요걸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를 들어서 함수가 한 개는 이렇게 있어. 한 개는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실제로 네가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쭉 가다가 여기서 갈아타야 되니까 갑자기 띡 이렇게 갈아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불연속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간 자체를 교점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 잡는다고 쳐볼까? 여기 잡는다고 쳐봐. 그러면 함수가 쭉 가다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연속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교점을 가지는 지점에서 갈아타야지만 연속이 된다 요거지. 그지?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는 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C 값이 한 개라 그랬다는 것은 실제로 각각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이 only 한 개다. 요 정보를 제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완벽히 일단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두 개야. 얘 하나랑 얘 하나 그려가지고 두 개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교점이 only 딱 한 개로 결정이 돼야 된다. 요게 일단은 문제에서의 조건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 개가 되도록 하는 그게 그림을 일단 내가 좀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고 출발을 좀 할게요. 자, 케이스 나누자. 케이스 1.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그 개형 자체가 두 개 또 갖고 올게. 자, 일단은 첫 번째 개형 이 개형일 때야. 그지? 이 개형일 때. 두 번째는 케이스 2는 이 개형일 때겠지. 그지? 그래서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자. 케이스 1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서 X축 꼽을 수 있다. 그지? X축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죠? X축 이렇게 꼽을 수 있다. 케이스 2에서도 X축을 이런 식으로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꼽을 수 있다는 거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0의 위치도 결정할 수 있어. 여기가 0이야. 그런데 여기 위치를 내가 센스 있게 4P라고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 왜 4P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 4차함수에 대해서는 뭐를 알아? 3대 1이라는 비율 관계를 알지. 그지? 그래서 비율 관계를 좀 편하게 쓰려고 4P라고 잡을게요. 이건 센스야. 그지? H.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의 H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일단 우리가 0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4P 정도로 잡을게요. 그래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3 비율 관계를 일단 만족해 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계산이 되겠지. 그럼 일단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H가 아니라 H 플러스 5예요. 얘는 그냥 H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위로 들어 올린 거에 불과해. 얘는 일단 충분히 내가 그릴 수 있어 보이거든? 그런데 얘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값 fx 빼기 a 이런 그래프 그릴 때 대부분 잘못 기억하는 학생들은 f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내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일단 첫 번째로는 fx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y는 a를 그린 다음에 막판에 y는 a를 x축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뭐 해주면 될까? 접어 올리면 돼. 에서 그냥 접어 올린다. 요게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리기 더 힘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얘를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얘를 먼저 그림을 좀 그릴게요. 됐어? 자, 그러면 일단 hx 그래프를 먼저 갖고 올게요. 우리 아까 여기서 좀 갖고 오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현재 H 그래프잖아. 근데 여기에서 X축이 어디 꼽힌다는 걸 알아? 여기 꼽힌다는 걸 알지, 그지? 근데 내가 그어야 되는 라인은 지금 뭐예요? 3분의 13 라인을 그어야 돼. 그럼 3분의 13 라인은 당연히 요 라인보다 더 위에 존재하겠지, 그지? 그럼 내가 그 위에 일단 좀 라인을 그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라인을 그었어. 그럼 이 라인이 뭐가 돼요? Y는 3분의 13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접어 올릴게. 이렇게 되고, 그지? 접어 올린다고 치면 이렇게 뭐가 가질까? 똑같은 위치에서 변곡점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또 갈 것이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바로 뭐야? 절대값 hx 빼기 3분의 13의 개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그려줘야 돼? 아직 안 그린 거 h 플러스 5를 그려야 돼.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 h 플러스 5다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에 불과해? 그냥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 거에 불과해. 그럼 평행이동 하다가 한 점에서 만난 지점이 어디야? 딱 여기겠지, 그지?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hx 플러스 5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개가 딱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딱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아, 이 지점이 비로소 뭐가 될까? C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X좌표들을 좀 써보자. 실제로 얘가 X축은 아니지만은 뭐 이쪽에 X좌표를 좀 기록해준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를 0이라고 일단 설정을 했어요. 그지?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설정했어? 4P라고 설정을 했잖아. 그렇다고 치면은 얘는 3대 1이니까 몇 P가 돼? 3P가 된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지? 3P가 된다. 그럼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3P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 집어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렇지? 그럼 내가 그 계산을 조금 처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3P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식이 좀 필요하겠네. 여기서 hx식을 조금 작성을 해주면은 h는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예요? 최고차항계수 얼마일까? 자, f가 최고차항계수가 4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걔의 적분함수니까 h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야. 그럼 쓰자. x에서 몇 제곱?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몇 p? 4p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일단 온 김에 쓸까? 그럼 h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4p의 몇 승? 단일근 1승이지. 그지? 그 다음에 x의 3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쓸게. 일단 먼저 여기에 먼저 집어넣을까? 아니 여기에 먼저 집어넣자. 그럼 여기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H3P를 좀 구해줘야 되겠네. 자, H3P를 먼저 구해주면 자, 3P를 여기 집어넣는다는 거잖아. 3P를 집어넣어 주시면 조금 복잡하지만은 마이너스 27P 4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내가 3P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대답해봐. 여기는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왜냐면 저거 올린 거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면은 27P 4제곱에다가 플러스 3분의 13이 된다. 맞나?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이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5 빼기 27 P 4제곱 써주면 돼. 그러면은 얘는 어디 집어넣은 게 돼? 여기 집어넣은 게 되겠지. 그치? 요거 우리가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조금 풀어주시면은 P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계산 스스로 좀 하세요. 근데 P 값은 얼마일까? 3분의 1이에요. P 값 왜 양수야? 생각을 해봐. 여기가 0이지. 여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아, 그럼 P 값은 3분의 1이야. 아,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알고 싶었던 요 위치, 요 위치, 이게 뭐였다는 거야? 실제로 1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계산은 필요하지. 여기가 1이에요.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G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G라는 거는 어떤 함수였어? C보다 작은 데에서는 얘, 큰 데에서는 얘. 그럼 그림을 좀 따라 그려주면 자, 어떻게 잘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오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누구의 개형이야? GX의 개형이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갈아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지금 현재 G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GX, 첫 번째 케이스에는 GX를 파악을 했어. 그럼 얘도 일단 GX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 얘는 조금 스피드하게 갑시다. 왜냐면,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 뭐, 그거 볼까? Y는 3분의 13을 긋고, 그 다음에 또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대칭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왜 뾰족하게 나와? 이렇게,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그죠?
이게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게 역시나 또 뭐가 돼요? 절대값 hx 빼기 3분의 13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갖고 오자. 이제 요 그래프, 이제 이 그래프를 또 쭉 올리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지, 그지? 그럼 요 상태를 또 보겠다는 이야기고, 그럼 내가 여기를 뭐라고 보자는 이야기요? C다 이렇게 일단은 보자, 요런 이야기예요. 그지? 그럼 우리가 나머지 계산은 조금 생략해도 괜찮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얘랑 얘는 지금 완벽히 무슨 상태야? 대칭 상태지,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0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은 당연히 이쪽을 얼마라고 인지를 할까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계산 안 해도. 그래서 여기서 했던 이 계산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할게.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대칭성이니까.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다 했어. 케이스 1도 파악하고 케이스 2도 파악했는데 둘 다 일단은 C값은 1개로 나와요,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일 때 G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출제자는 이 G1의 최대값을 구할 때 1이 여기니까 이제 요 함수 값을 구해라 라고 일단은 물어본 것 같았어요.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출제자가 놓친 게 뭐냐면, 봐봐, 잘 들어야 돼. GX의 실수 전제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C의 개수가 1개일 때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개형에서 G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이 1개일 때 G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1에서도 지금 현재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은 1, 1개지, 그지? 케이스 2에서도 마이너스 1, 1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G1의 최대랑 여기서의 G1의 최대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각각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C값은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다 이거야. 즉, 봐봐. 여기 1대까지 끊었을 때 얘는 앞에 있는 조건이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이 1개이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니까 연속을 만족하는 상태에서의 G1의 최대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C값이 실제로 만약에 이런 데 잡혔다고 쳐볼까? C값이 만약에 이런 데 잡혔다고 쳐볼까?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가 C값이야. 그지? 그러면은 C값의 개수는 실제로 1개가 돼.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은 1개가 돼요. 예지, 그지? 그런데 연속이 되라는 말은 아니니까 C는 여기여도 괜찮아. 그럼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탁 끊겨서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근데 이 개형을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게 지금 출제자의 의도인 거지, 그지? 왜냐하면 연속인 개형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럼 지금 이 개형에서 G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케이스 1에서는 C값을 어디에 잡든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최대값이 여기가 나옵니다. G1의 최대값이. 그럼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을 여러분이 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G1을 실제로 구해보시면은 여기서는 G1의 값이 3분의 14가 나와요. 그래서 출제자는 정답을 5번이라고 설계를 했으나 케이스 2에서 그 상황을 관가를 한 거지. 케이스 2에서도 그 상황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케이스 2에서도.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케이스 2에서는 어떨까요? 자, 케이스 2에서는 C값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은 얘 하나야.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말은 연속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연속인 상황에서의 C값이 1개라는 상황이니까 연속이 된 상황을 그림을 그려놓고 G1의 최대값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만약에 C값을 아까처럼 또 예시를 들어주면 그냥 뜬금없이 여기를 C값으로 잡았다고 쳐. 괜찮아. 왜?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이 1개이면 되지 C가 꼭 연속인 점에 잡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개형이 되겠죠. 됐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G1의 최대값을 살펴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 맞나? 그러면은 C가 지금 이렇게 상태 돼버리면은 지금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C값을 이렇게 잡아보자. C값을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다시 C값이 이쪽에 잡혔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잠시만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C에서 탁 멈추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그림이 되겠지, 그지?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림 이해했죠? 자, 그럼 다시 C 전까지는, C가 지금 여기야. C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다가 딱 만난 순간부터는 일로 탁 갈아타는 거야. 다시 이렇게 쭉 증가하겠지, 그지? 아,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게 1인 상태로 집어넣는 상태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집어넣으면 5분의 22가 나와. 5분의 22가. 그러면 3분의 22, 미안해. 3분의 22가 나와요. 3분의 22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온 최대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계형에서의 최대값 3분의 22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게 내 결론이고,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다고 치면 너무 문제가 난잡해져. 그래서 출제한다고 치면 이렇게 출제를 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답으로 만들려면 발문 자체를 바꿨어야 돼. 그냥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이 1개다 라고 하고 끊고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태에서 G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5번이 맞겠죠. 그런데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이 1개라는 이야기는 연속을 보장해주는 이야기가 아닌데 연속이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출제 의도는 기억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잘 만들어진 문제인데 마지막에 발문이 좀 아쉽습니다. 됐죠? 자, 잘 기억해놓고 씁시다.